산에 가면 그 나무가 있고 나무를 감고 돌아가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덩쿨 식물이라고 하는데 덩쿨 식물. 혹시 어떤 식물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변호사님. 네. 등나무? 아, 네. 그 여러 식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식물 중에 칡과 등나무가 있는데요. 이 두 나무 특징이 뭐냐면 한 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나무를 한 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가 방향이 다르니까 얽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칡갈,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가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갈등의 상황인데 우리 학교 현장을 보면 우리 학교에 우리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일상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보통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그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 힘을 써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방금 김쌤이 얘기한처럼 회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부딪히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관계에 그 두 대인 관계 형성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악화되는 그 관계만 결과적으로 남거든요. 상처가 남고.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해결 방법이 이제 대화로 서로 타협해서 이 해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입니다. 대화하는. 오늘 그렇게? 네. 보통 아닌 부분을 주셔갖고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배웁니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갈등과 학교폭력을 좀 어떻게 구별하고 또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올바른 대처법들을 좀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무척 긴데요. 이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그만큼 다양하고 정형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장소면에서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 행위면에서 따돌림과 같이 형법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지만 일부 도덕에 어긋난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시한 그 학교폭력, 여기서는 이제 괴롭힘이죠. 괴롭힘에 대한 기준 3가지를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힘의 불균형. 괴롭힘에는 힘의 불균형이 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센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에게 괴롭힌다는 거죠. 반대로 힘 약한 친구가 힘 센 친구를 괴롭힐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라는 거죠. 유례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싫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괴롭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도성.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제가 이 변호사님 옆에 있는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이 깨졌어요. 재산상 피해를 드렸잖아요. 네. 이거 학교폭력일까요? 아니. 이게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은 사실 학교폭력, 괴롭힘이 아니고 좀 의도적으로 이걸 좀 괴롭혀야지. 이 친구의 물건을 파손시켜야지.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학교폭력,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은 학교급입니다. 1은 초등학교, 2는 중학교, 3은 고등학교. 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저희는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네. 우리 학교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은 학교급은 중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네. 초등학교가. 의외로 1번 많이 맞추셨네요. 보니까 뭐 중학교도 가끔 중학교도 올라오는데
중학교라고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질풍노도의식이다. 아, 네. 중2병. 그렇죠. 중이처럼 하니까. 네. 근데 뭐만 다 하면 다 중이가 무슨 중이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시청하고 있는 중2 여러분 네, 미안합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는 초등학교가 중학교의 한 4배, 4배 정도, 고등학교의 한 10배 이상 이렇게 가장 높은 피해를 이렇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보면 이게 일단은 초등학교 때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심각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좀 덜 심각한 문제들이 많겠죠. 뭐 간단한 어떤 그런 폭력들이 되겠고 갈등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유형입니다. 보기가 4가지가 있는데요.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피해 유형이 높은 유형은 몇 네. 번일까요? 벌써 채팅창에다가 네. PPT 화면을 보시고 정답을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맹태장님 준비되셨죠? 네. 네. 하나, 둘, 셋. 세 분이 4번, 그 다음에 김쌤만 2번. 네, 가장 높은 피해 유형은 4번 언어 폭력. 네. 낮은 단계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놀리고, 뭐 친구 별명 막 부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부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언어로 하는 것은 학교 폭력이 아니겠지. 내가 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렸을 때는 몸에 상처를 주고, 뭐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언어 폭력은 몸에 상처는 없으나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 폭력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언어 폭력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쌤님이 2번 사이버 폭력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채팅창에도 보면 2번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네. 이제 사이버 폭력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학교 폭력 유형 중에 빵 셔틀. 네네. 들어보셨죠? 네네. 요즘에는 사실 그런 말 안 쓰고 요즘에는 이제 새로 나온 게 와이파이 셔틀. 그러니까 데이터를 친구들 걸 써서 이렇게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또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하는 친구들이 왜 가해를 하는가 그 이유 보기가 있는데요.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화풀이로 스트레스 때문에, 두 번째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세 번째는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그리고 4번째 오해와 갈등으로. 자, 1, 2, 3, 4 중에 학교 폭력을 행하는 그 가해 이유 가장 높은 순위. 자, 맞춰 주세요. 하나, 둘, 셋. 2번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네. 2번이 좀 많이 올라오고 계시나요? 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가장 높은 그 응답률은 2번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요것도 앞에 내용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많이 발생하고 장난으로 처음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장난을 하는데 사실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장난도 한번 조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조금 됐는데 매스컴에서 목 조르기 장난. 맞아. 네, 목숨까지. 기절놀이 뭐 좀- 이런 거. 네. 그래서 기절놀이. 그걸 지금 장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죽어요. 네.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절대 장난이 아니고 학교 폭력, 괴롭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목격한 후 어떻게 하였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크게 4가지 제가 준비했는데 보기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을 위로하고 도와주었다. 두 번째, 가족 선생님께 알리거나 신고했다. 세 번째, 가해 친구를 말렸다.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자, 1, 2, 3, 4 중에 학교 폭력을 목격한 친구들이 어떤 행위를 가장 많이 했을까? 자, 준비됐죠? 여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학교 폭력 그 피해 학생을 도와주었다는 친구가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좀 위로하고 괜찮은지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한테 안내해서 도와주고 이런 응답한 친구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4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덩치들이 커지고 이 학교 폭력의 어떤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얘를 잘못 자칫 도와줬다가 내가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와주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 연구에서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쌤이 얘기해 주신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지 못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또 다른 것은 이제 방법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와주지 못했다는 친구도 많이 있고 또 좀 안타깝지만 공감 능력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이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좀 이 부분을 조금 키우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